있는 음악은 툴의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준비 운동 에피타이저가 끝나셨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땡겨보시라며 준비를 했는데요. 이 툴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정말 보기 드문 아트록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아트록 프로그레시브 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클래시컬 퓨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처럼 바하나 모차르트의 후손들이 락 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트록의 그 반개 패밀리들의 이 패밀리 연합, 마치 고구려 오부족 연합체처럼 이 아트록을 형성하는 오부족 연합체들은 아방가르드한 아주 전위적인 이게 음향이여, 음악이여, 뭐여 라는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들에서부터 또 재즈하고 락 음악을 융합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재즈하고 락 음악이 융합된 패밀리도 또 갈라지는데 흔히 락 재즈, 일렉트릭 재즈, 퓨전 재즈 이런 용어를 쓰지만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딩딩디딩딩딩딩딩딩 뭐 이런 재즈가 아니고 쿵칙빠 이 상업적인 비트 위에다가 재즈를 올려 태운다라는 의미가 강한데요. 한편으로는 원래는 마이크나 전기의 힘을 빌지 않는 이 재즈의 근원에서 더 나아가서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증폭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일렉트릭 재즈라고 부르는 것은 방법론적인 접근이고요. 그런데 이 재즈를 락 쪽으로 접근시키면서 재즈의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그 락을 재즈에 접근시키면서 재즈의 입장에서는 락 비트의 상업적인 쿵쿵빠 이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점을 가져오는 건데 락 쪽에서 재즈를 가져올 때는 언제까지 우리 쿵박쿵박 할 거요. 쿵바 구구궁궁바 구구궁궁궁궁 막 8분의 11박자죠? 네, 이런 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음악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고 나와도 인기를 크게 끌지를 못했어요. 거의 유일한 예외라면은 캔사스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캔사스는 과거에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몇 번의 특집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조만간 한 번 더 캔사스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겠죠. 얘기할 것이 참 많으니까요. 근데 캔사스의 노래 중에서 이제 더스트 인 더 윈드만을 생각하시는 올드팝 팬들은 캔사스가 2인조의 통기타 노래 부르는 아저씨 2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바이올린과 어쿠스틱 기타 하나 나오면서 Always dust in the wind 뭐 이럴 때는 거의 그 남부 출신의 컨트리 아저씨들 같아요. 캔사스야말로 미국의 모든 밴드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작곡과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연주력이라는 면에서 작곡의 뛰어남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아이디어와 그 진보적인 음악의 개념이라는 면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밴드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캔사스가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음반을 내면서 그 첫 곡을 자신들의 곡이 아닌 비틀즈의 엘리노 릭비를 첫 곡으로 선택하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캔사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국의 음악에 세례를 받고 음악을 시작했고 막상 미국의 음악보다는 우리는 항상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 사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사스의 훌륭한 점은 지극히 미국적인 컨트리 음악이라든가 그리고 똑같이 클래식적인 전개를 해도 이건 미국인 것 같다라는 선명한 성조기의 색채를 보여주면서도 흔히 트럭 운전사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음악은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특성을 거스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그 한계점을 부수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캔사스 이후에 우리가 미국 음악 중에서 뭐 좀 이렇게 진보적이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패기 있게 도전하는 듯한 이런 밴드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던 게 드림 시어터의 존재가 아닐까 해요.
멤버 전원이 재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재즈의 기술, 이 락의 기술 영역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술들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그야말로 연주 면에서 볼 때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단. 비르투오소라는 이야기는 그 연주자로서 마스터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장을 비르투오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전 멤버가 비르투오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범접하기 어려운 초인류 연주 집단입니다. 그런데 드림 티어터의 존재를 미국 쪽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미국 쪽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음악 자체에 대해서 낮게 보거나 깔아뭉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드림 티어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대중들은 거의 아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라는 건데, 일본 시장에서는 뭐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막강한 팬베이스를 자랑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림 티어터는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락 음악 혹은 밴드 음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탑인 듯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음악 애호가들도 많은데, 사실 드림 티어터가 이룬 경지는 그건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러쉬 초창기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 레드 제플린의 카피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드 제플린의 그림자를 벗어나면서 러쉬의 음악을 확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레드 제플린 후기의 카피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선배들이 이루었던 금자탑을 뛰어넘는다라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드림 티어터의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그런 젊은 음악 팬들도 러쉬의 음악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이 드림 티어터가 어디서 왔나라는 출발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주의 인류 집단이라는 면에서는 이 드림 티어터보다 인원수가 훨씬 작은 3명의 트리오인 러쉬도 대단한 집단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작이라는 면에서 결국 오리지널이라는 느낌을 팍팍 주는 그 뿜어내는 느낌이라는 면에서 드림 티어터가 그 영역에 도달하기에는 불리한 시대의 음악을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선배들이 먹을 때를 다 먹어버렸어요. 영토를. 그게 이제 대단히 불리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보컬리스트가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건데, 러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시스트인 게들리가 정말 훌륭한 연주자인데, 그리고 그의 신경질적인 고음이 러쉬의 음악을 표현하는 데는 정말 훌륭했지만 대중들 앞에서 스타로 군림을 하기에는 뭔가 칼라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리고 사실은 그 드림 티어터의 보컬리스트인 제임스 라브리에가 대단히 훌륭한 보컬리스트인 것처럼 우리나라 음악 애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훌륭한 보컬리스트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런 스타일의 보컬은 영미 시장의 락밴드를 힘으로 끌어서 제압을 하면서 뭔가의 역사를 개척하기에는 너무 톤이 얇고 그들의 취향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툴은 드림 티어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의 진보적인 성취를 이룬 팀인데요. 이 팀은 불협화음을 쓰는 거는 예산일이고, 그리고 박자도 아주 복잡한 그 재즈에 밀고 당기는 또 즉흥 연주의 어떤 임프로바이제이션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멤버 전원이 한 덩어리가 돼서 9박자, 7박자, 5박자 한 덩어리, 라인 유지에 2박 3박, 2박 3박 흔들어, 이런 거를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정신없이 이 대열이 마치 정말 1년 365일 전순 훈련만 한 축구팀처럼 움직여대요. 그런데 서양의 락밴들, 특히 그 남성성이 강조되는 락 음악에 흠뻑 도취되어 있는 영미 락밴들은 이렇게 움직이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드림 티어터가 마치 전 멤버가 축구장 위에서 각자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이런 성취는
그쪽 락밴드에게 접근하기에는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취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너드 키는 이 툴의 보컬리스트 역시 섬세한 떨림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툴이 훌륭한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었지만 이렇게 쿵탕 한편의 악몽 아주 잘 만들어진 한편의 악몽을 긴 꿈을 꾸는 것 같은 툴의 음악을 듣다가 이 메이너드 키는 하고 한번 질러주면 영미 대중들은 우와 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드림 티어터의 보컬이 제 취향하고도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섬세하게 미끄러지면서 흐느낌이 있는 락 보컬을 제가 싫어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드림 티어터가 뭔가를 성취하길 바란다면은 그 보컬을 유지하고는 안 될 걸? 이라고 뒤에서 엄청 호박씨를 놓은 바가 있는데 드림 티어터의 팬들은 가급적 지금 이 방송을 안 듣고 있기를 바라죠. 자, 그래서 툴의 노래를 두 곡 연달아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편에 아주 정교하고 잘 꾸며진 악몽을 꾸는 듯한 그렇지만 그 악몽의 매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 걸 보고 아주 어두운 느낌의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그게 어떤 마력과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뭐 러닝타임도 아주 짧은 노래들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음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 이 툴은 자기들의 음악의 출발점을 그래서 드림 티어터가 공공연하게 러쉬의 영향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 툴은 누구일 것 예, 킹 크림슨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킹 크림슨의 초창기는 당연히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음악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겠음동이라는 표정의 그 킹 크림슨의 후기의 전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킹 크림슨을 서포트 밴드로 해서 툴이 투어를 진행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웃기는 거죠. 감히 킹 크림슨을 서포트로 세우다니. 근데 그건 이제 선배가 기꺼이 도와주마라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사실상 상업적인 덩치 면에서는 오랜 세월 그 실험 정신을 잃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는 킹 크림슨의 위상이라는 건 대단하지만 상업적인 덩치에서는 툴이 그 뭐 100배쯤 달하는 등치로 거대하게 커졌으므로 마치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자기 새끼인지 알고 길렀는데 알고 보니까 뻐꾸기인 거죠. 이만한 거죠. 꼬맹이가. 그런데 엄마 새, 요만한 새를 태우고 같이 즐겁게 비행하는 모습이었달까. 그 툴과 킹 크림슨은 참 화기애애하게 어울리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이 좀 난해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퍼펙트 서클의 음악을 준비했는데 이 양 팀의 음악이 보컬리스트가 같아요. 퍼펙트 서클은 프로젝트 밴드 지만 이 퍼펙트 서클의 데모를 듣고 내가 보컬 해줄게라고 계속 직접댔던 게 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본인이 자청했으면서 퍼펙트 서클 역시 비슷한 매력을 가진 혈족인 팀인데요. 이 두 팀은 친척 관계니까요. 보컬리스트가 같고 일단 그런데 퍼펙트 서클의 노래 중에서 들려드릴 노래는 존 레논의 이매진을 자신의 스타일로 꾸민 거예요. 근데 이 이매진의 가사는 대단히 정치적이면서도 시적으로 아름다우면서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면 그게 이제 부담스럽고 너무 음풍영어에만 그치면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런 것인데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전부 선의에서 시작합니다. 뭐 어떤 사탄을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질없는 환상으로서의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언급하면서 혹세무민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렇게 얘기가 시작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삶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 상상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던지는 존 레논의
단순하기 때문에